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 투자 근육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취임식 좀 보셨어요, 혹시? 이제 뭐 뉴스로 잠깐 봤습니다. 뉴스로 좀 보셨어요? 뭐 예상은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미국만 생각하겠다 뭐 이런 뜻만요, 그죠? 네, 다른 나라 됐고. 근데 선언적으로 영토 확장을 취임식에서 얘기하는 게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로 대변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된 지 꽤 됐죠. 그렇긴 하죠. 전쟁도 자국주의 그렇고. 뭐 전쟁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정치인들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보수주의적으로 가는. 근데 사실 그런 얘기하면은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네. 그런 또 얘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비단 뭐 전 세계적으로 안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네. 우리가 예전처럼 먹고 사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고 뭔가 뺏겼다고 맨날 생각하고 네. 억울하다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미국이 또 그러는 거는 양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조업을 뭐 자본 위주로 성장을 했고 과거 제조업은 전 세계 분산시켜 놓고 네. 자본으로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 미국의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것이 자본이 어떻게 지배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공부를 했죠. 네.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성장을 했고 미국이라는 국가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저렴한 물건을 싸게 사면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제조업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한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조업을 전에는 다른 국가의 타국가로 이전을 시켜놓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국가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다 보니까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이런 상충이 생기는 부분이 한 측면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산업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신산업의 신기술로 하는 새로운 이제 시대로 가는 그것에는 이제 스타트가 예전엔 달랐는데 예전에는 미국에서 제조업들이 자기네들이 스타트해서 완전히 다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신기술들은 스타트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중국이 쫓아오는 거나 이렇게 네. 쫓아오는 스타트가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헤게모니를 뺏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패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견제를 하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저도 얘기하면서 되게 웃기는 거죠. 신기술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에는 쫓아오지 마.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영지에 있는 것들을 그런 너희들이 먹고 살아 그러고 여세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그 국영지에도 이제는 우리도 살릴 거야. 이렇게 양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한테 어떤 틈을 줬을 때는 우리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도 성장하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틈을 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글쎄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신경제 신사업 부분 새로운 세상을 가져가는 기술 혁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쫓아오지 말라고 하니 네. 그러면 가면서 낙수 효과를 밟아가면서 받아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답답하거나 좀 짜증스럽죠.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분야 쪽은 확실하게 우리가 선점을 해가거나 아니면 기술 우위를 가져가거나라고 했다면 우리 시장 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답답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뭐 당장 주식시장과 상관이 없지만 우리 주식시장의 현 상황이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간 휴장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실 거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몇 가지 써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맨 끝에 있는데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요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고 뭐라고 요번에 얘기했냐면 무역 관행 연구 메모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월트리트저널에서는 이거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얘기했던 거와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좀 세부적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보시면 달러에서 107.9까지 떨어졌어요. 네. 10년 만에 국제 중률 4.58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달러인데스와 국제 중률이 떨어지면서 위안화와 엔화도 떨어지는 통화 가치의 강세가 된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는 1,43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떨어지면서 어제 우리 우리 시장에서는 영내 시장에서 1,450원에서 거래됐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1,43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남북 국경에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관세를 제일 먼저 얘기할까, 뭘 제일 먼저 얘기할까, 요 얘기를 항상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남북 국경에 비상사태 선언해서 불법 입국자 추방 조치를 한다. 요거 첫 번째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해서 전기차 의무 사용 폐지, 화석 에너지 시추 및 생산을 확대하겠다. 요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뒤쳐졌거나 뒷얘기로 좀 간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몇 가지 얘기한 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한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해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제 관세 관련 내용들이 지금 요번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상적인 선언은 했지만 선언적인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에 대해서 뭐 딱 시작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전체적으로 20%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좀 더 조율을 해서 무역 관행에 대한 연구 메모를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월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보도한 것은 뭔가 지금 조율 중이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달러인데스와 국제 중률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분위기 되게 좋겠네요 오늘. 어느 정도 반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일단 호재성의 내용들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로치고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이거 월가에서는 많이 이거를 신경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젠스랑이 이 와중에 지금 취임식 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파트너십 강요를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이제 커멘트를 남기는 가운데 이제 취임식에 불참했습니다. 네. 이게 불참한 건지 초대를 못 받은 건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초대를 못 받았다 얘기가 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의 CEO들 다 갔습니다. 네. 다 가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젠소랑 CEO는 이번에 가지 않은 부분을 월가에서는 상당히 특이하게 그 진위 여부나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렵고 특이하게 바라보고 있다. 뭐 이렇게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순왕이 초대 못 받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여기만 못 받았을 가능성 사실 적잖아요. 네. 만약에 안 갔다. 네. 네. 엔비디아는 근데 사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굉장히 핵심 기업이고. 예. 네. 근데 트럼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건드려 트럼프 정도 되면 또 뭔가 할 것 같고. 아주 꿀잼인데요, 이거. 꿀잼이에요. 뭔가 일 터질 것 같다 이거. 젠순왕이 안 갔다 이거죠. 그 월가에서는 그래서 뭐 아무튼 안 간 건지 초대 못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불참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보도로 중요하게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괄호치고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네. 향후에 이제 왜 이랬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럴 것 같네요. 나중에 나오겠네요.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더 보고요. 예.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14% 하락했고 코스닥은 0.41% 상승했는데 우리가 지금 연초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가장 강했고요. 그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이번 주 말서부터 긴 연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상당히 감안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휴가 뭐 지금 만약에 31일까지 쓰면 9일이나 되고 이런데 포지션 지금 들고 가면서 지금부터 이제 포지션 들고 가서 뭐 해야지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 거래 위주로 거래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차익 실현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도 외국인들이 지금 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매수했던 부분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우리 시장에서 저가 매수 또는 단기 거래가 있었던 것이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뀐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확인이 좀 된 거고요. 어제 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 매수도 반도체, 매도도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됐기 때문에 소폭 하락 후에 등락했습니다. 근데 요즘 특징은 외국인들이 어제도 4,100억 팔았고 지난 한 주 동안 7천억 이상 팔았습니다. 연초에 2주 동안 1조 5천억 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어저께 판 것만 합치면은 1조 2천억 됐어요. 산 거 다 팔았네. 예,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1조 5천억을 사주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왔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7천억이라 팔고 어제 4천억 팔았으면 시장이 많이 하락해야 정상이잖아요. 네. 보시면 그렇게 하락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가 아래로 급하게 파는 매도가 아니에요. 이 매도는. 그러니까 뭐 급하게 빨리 팔고 나가야 된다. 가격 불문하고 막 던지고 하장구에서 떠나야 돼. 이런 매도가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이 견조한 거고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조금만 있어도 어떤 종목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표현 드리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왜 매수 매도가 맨날 이렇게 적어도 불러드리긴 하지만 매수 수량 그리고 또는 금액이 많다고 해서 종목이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많이 매도한다고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수량이라도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매수가 있느냐, 가격을 내리면서 급하게 파는 매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동안에 시장이 견조하다는 얘기는 강하게 팔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강하게 사는 매수 주체가 생기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강하게 사는 매수 주체가 연초에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에서 그런 매수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그만하게 약보합,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드리겠고요. 네. 코스닥이 올라간 거는 어제 2차 전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뉴스 하나를 저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제 2차 전지가 뜨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뉴스가 좀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거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2차 전지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가 2023년도에 매도 리포트가 막 나오고 증권사에서 그러면서 욕 진짜 많이 먹었고 그러면서 해프닝도 막 벌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당사 해당 증권사의 가장 핵심이 있었던 게 유진투자증권입니다. 네.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매도를 그때 냈었고 이후에 막 그 사람 때문에 떨어졌다 막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보고서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후에 한동안 그냥 중립으로 관망이었습니다. 네. 관망이었는데 매수로 보고서를 지금 냈어요. 일부 종목 그리고 섹터의 매수로 보고서를 냈는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산업 리스크 대부분이 노출된 상태이다.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는 되돌리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우려가 있는 건 맞지만 구조적인 성장 구도를 깨는 상황까지는 가지 못하지 않겠냐. 이건 글로 가야 되는 성장이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캐즘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캐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는 지금 이 기술이 대중화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구간이 있는 거고 그 구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성장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캐즘을 쓰는 거지. 여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캐즘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거는. 네. 근데 우리가 전기차 이 2차 전지 섹터 부분을 캐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월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구도는 성장 궤도는 맞다. 근데 그 사이에 캐즘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캐즘의 구간에서 리스크가 거의 대부분 가격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올라갈까요? 뭐 그런 부분은 또 아니겠죠. 네. 예전에 뭐
뭐 오버슈트 내면서 막 올랐을 때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도 뭐 터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여기가 뭐 많이 반영됐다라고 해서 이제 저점 찍고 간다 그렇게 우리 믿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의견이지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 지금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시대가 되면서 이전에 걱정했던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 어떤 정책이 어떤 변화가 생길 거냐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저런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내용 때문이 아니고 반도체가 어저께 약세였어요. 네. 그리고 일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쪽 있잖아요. 어제 전력기기 전선 막 일부 바이오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쪽에서 많이 올랐던 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작년 말서부터 많이 올랐던 데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요. 그러면서 저가 많이 빠진 종목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어저께 보였습니다. 사실 2차 전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정유화기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수급의 이동이 있었다는 게 사실은 더 설명이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가 독특하게 이제 시청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시청 낮은 섹터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런 설명도 안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총이 높아서 이들이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이들이 빠지면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섹터인 거고요. 근데 어제 그래서 그런 내용과 함께 같이 움직였다. 그렇게 특징적인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제 흐름을요. 코스피는 반도체 때문에 빠져서 거기서 등락했고 코스닥은 플러스가 난 거는 2차 전지가 오른 것 때문에 상승의 등락을 보였다.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전력기기와 전선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 1,660억이었거든요. 아까 공 기자님이 잠깐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미국과 국내에 지금 증설하고 있고, 지금 뭐, 어차피 이게 지금 공급 부족이에요. 네. 그래서 증설도 하고 있고, 이 실적이 YOY로 증가했고, QOQ로도 증가했어요. 네.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일부 어제 가운전선하고 몇 개 기업들이 그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7, 8%씩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장 컨센서스가 너무 높았습니다. 이거 써놨잖아요. 시장 컨센서스가 2,200억이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섹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익이 얼마나 날 거야라고 하면은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높아진 거예요, 이게 컨센서스 눈높이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 미국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엔비디아가 그 컨센서스 맞출 수 있을까? 애플이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이 맞춰요, 미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맞춰요. 거기에 그러니까 비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꽤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전망과 기대가 너무 높았다는 것도 한편으로 있을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4분기 실적이잖아요. 네. 4분기 실적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부분 다 낮게 네. 나와요. 대부분 다 낮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이 나오면서 몇 개 종목이 툭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막 7%, 8%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섹터 전반적으로 어저께 빠졌어요. 그래서 뭐 실적 안 나온 애들도 같이 어저께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딱 볼 때는 한 개, 1개 종목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그 분위기가 전파가 됐고 또 같은 기간에 얘네들은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 그럼 올라온 상태에서 가볍게 야 그러면 이거 매물 나오기 시작하는데 밀리는데 그럼 차익 실현 좀 하자 이런 매물이 어저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어제 전력기가 제일 많이 빠졌고요 전선하고 그렇다고 이게 뭐 이번에 이게 빠져서 이제 얘네들이 끝났냐 그렇게는 또 다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닝 미스가 났다 요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빠지는 상황이 됐고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2차 전지라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중에서 또 시스템 반도체가 제일 약했거든요. 네. 시스템 반도체 쪽, 뭐 MCU나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이 어저께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수급적으로 좀 변화, 그러니까 순환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이 어저께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정책 발표 하나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그냥 다 연동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 어제 관세 정책 보류 딱 하니까 국제 순위로 달러가 곧바로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우리 뭐 저는 뭐 비트코인에서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막 급등했다가
10만 달러 넘겼다가 9만 달러 초반 갔다가 또 넘겼어요 지금요. 맞아요. 또 이게 변동성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게 지금 정책에 따라서 계속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그럴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변동성이 큰 게 이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종목들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걱정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걱정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트럼프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기업 정책이에요. 감세 정책이나 이런 물론 미국 기업의 정책이지만 친화적인 정책이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친화적인 그리고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입법 정책이에요. 이 부분이 입법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 제재하려고 하는 정책들은 얘는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악재 우려하고 있는 거는 빨리 진행이 되고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지만 기대했던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좀 이게 반영이 될 거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미국이 아닌 미국 상대 국가들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보고서들이나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의 주식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주식시장이 그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막 급락하거나 이러면은 정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자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주식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본시장의 입장에 있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상당 부분 조율하지 않을까. 시장을 내버려 두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는 나는 내대로 할 거야.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차트 보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상승 추세의 지지선 부분에서 이제 급반등하고 이후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방향으로 정말 방향을 틀어서 갈지 아니면 이 안에 갇혀일지의 방향 모색을 하는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중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실적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히 이 정책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연동을 당분간은 좀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엔 디커플링 됐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당분간은 좀 연동을 좀 할 것 같아요. 좀 짧은 기간 동안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둘 다 박스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은 올라가서 박스권이고 우리는 내려가서 박스권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제 시장을 설명드렸다시피 종목별로 수급의 이동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라질 개연성이 있어요. 길게 가져갈 수급들은 안 들어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휴도 앞두고 있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는 매수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수급들이 들어와서 네. 거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쉬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각 기관들이 올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게 눈에 좀 띕니다. 그래서 어느 섹터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이제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좀 관심 있게 여러분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우리 3프로에서도 올해 그 운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올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유심히 많이 읽어보는데 우리 맨날 아는 뭐 AI니 로봇이니 자율주행이니 뭐 이런 거 많이 회자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집행해서 주식을 살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서 이제 복잡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이도저도 아닌 거 있잖아요. 은근히 관세. 그래서 식음료 같은 거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식음료, 관광 이런 거. 예. 좀 그런 거 피해갈 수 있는 거. 음식 K 진짜로요? 앞에 K를 붙여서 K 음식료, 뭐 K 음식료. K 화장품, 맞아요.
뭐 K 엔터 네. 뭐 이런 쪽으로 의외로 많이 대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예. 꽤 많이 봤어요. 근데 보통 그쪽에 원래 많이 하시던 분들은 잘 아는데 네. 대부분 그냥 주도 섹터 위쪽에 있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뭐 전력기기, 자동차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 그저 잘 몰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되게 예. 그게 뭘 신기술도 아니고 되게 하찮게 보시기도 해요. 예, 예. 아, 식음료. 식음료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라면, 김, 뭐 라면도 이런 거 뭐 많죠. 이런 거? 뭐 이렇게 음료도 있고 뭐. 예. 거기에 이제 올해 괜찮을까? 아니 그렇게 보시는 일단, 분들도 예, 있어요. 예. 진짜. 아, 그래요? 올해 좋아 보이는 섹터지에 그렇게 하시는 이제 아예 주도로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말씀드려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올해 초에 생각들을 많이 내놓으니 그런 것들 한번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뉴스는 지금 반도체 지원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지되지 않겠냐라는 블룸버그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예산의 85%가 이미 집행이 됐고요. 물론 돈을 다 준 건 아니에요. 나눠서 주니까. 계약이 최종 확정된 지원안은 의회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지 않겠냐. 다만 기존 집행 내용은 요거까지 읽어야 되겠죠. 기존 집행 내용은 미국 의회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계속 그동안에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상무 장관 지명자가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원법은 유지하되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이행 조건을 엄격히 점검을 해서 기업들의 이행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축소하거나 뭐 이렇게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변경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 일본의 내용을 가져왔냐면요. 이게 트럼프 이번 정책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모든 면에. 네. 그냥 맨날 폐지, 관세 얼마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 뉴스를 저는 가져왔지만 앞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한 단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요거 권 기자님 잠깐 언급을 주시던데 보조금 대상 리스트를 업데이트했는데 요번에 현대차 3종이 제외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네. 부품 원산지 규정 적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요건이 북미에서 조립해야 되고 배터리 부품 원산지가 우려 국가에서 만든 것은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뭐 5하고 아이오닉 4하고 여기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다라고 발표는 하지는 않았는데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뭔가 여기 들어가긴 들어갔다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뺐겠죠. 네. 뺐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도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겠죠. 배터리가 들어갔겠죠. 이런 거 보면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이라기보다도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왜 굳이 뭐 싸게 하려고 그러나? 왜 중국산 갖고 우리 지금 배터리 회사들 어려운데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에서는 2분기까지는 그거 빼고 요건을 다 갖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건 맞춰서 예. 보조금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예. 네. 뭐 일단 뭐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더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모든 정책이 하나하나가 정해졌으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4번, 5번과 리포트에 있는 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 뒤에 오시는 분이 이쪽 환율 전문가 분이신데 제가 아무튼 뭐 저는 그냥 자료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6%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뭐냐? 트럼프는 빠르고 강하게 관세 정책을 내놓을 전망인데 규제 완화 및 정부 효율성 제고 등의 의회 통과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시장이 우려하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정책은 행정명령으로 그냥 내놓을 수 있는데 규제 완화나 감세나 이런 디스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의회 통과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차이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텐트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첫 네. 번째는 고좋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바클레이즈에서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일부 통화는 10% 이상 타격 가능성이 있다.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부 품목에 30% 관세를 매겨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이 몇 개 품목을 집중해서 수출하는 국가들은 통화 가치가 한 10% 이상으로 하락하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멕시코,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이라고 지명을 했고요. 반면에 중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 등 얘네들은 미국에 중점을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수출을 하면서 수출 국가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이 스트레스 테스트 해가지고 실제로 이러니 그렇게 되냐 안 되냐는 추후의 문제인 거고요. 이거 스트레스 테스트 한 거니까. 요걸 제가 연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세요. 국제 수익률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죠.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통화가치 우리 상대 국가의 이머징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보고서를 같이 내가 가져왔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했던 거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몇 가지 드리는 거예요. 이어서요. 이 7.3위안 허용 가능성이 있다. 왜 허용하려고 그러냐? 지금 환율이 문제가 아니고 성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통화 약세를 가지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지금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금리 인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할 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경제나 물가가 올라가면서 다른 국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길 다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일본은 지금 올라가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일본은 미국의 상황에 연동하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싶어 해요. 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특히 이머징 국가 통화나 이런 것들이 약세가 돼버리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 거냐의 부분에서 관세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이도 아니 저도 아니 예상충의 지금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일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본의 엔화가 강해지면 달러가 약해질 일본이 수 있는 금리가 요인이 되니. 물론 달러인덱스의 엔화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러나 굉장히 상징적이고 전 세계의 자본시장의 돈의 흐름을 볼 때 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면 네. 상대적으로 엔화와 상대적인 다른 국가들을 봤을 때 달러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쩌면 정말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을 바라면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것 위주로 만약에 이걸 정책을 펴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이머징 국가의 통화 가치가 강세가 돼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 상당히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즉 관세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통화 가치도 더 올라가. 그러면 국제 무역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네. 있거든요. 일부 국가들이. 그러면 오히려 또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펀더멘털이 약해지면서 더 약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쪽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결론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세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 거는 궁극적인 이유는 통화 가치 미국의 달러 인덱스를 약화시키거나 떨어뜨리거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관세를 통해서 무역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가 계속 약세로 되면 이게 상쇄돼 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만히 둘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관세를 가지고 얘기를 막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거 지금 통화 갖고 얘기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환율 갖고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예전에 요즘에 얘기 안 하지만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게 환율 조작국 지정, 네. 그리고 통화 가치는 너무 낮다. 그래서 통화 가치 높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한참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본격적으로 나올 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조금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은 우리 뭐 관세 얘기하고 있고 보조금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은 이 통화 때문에 환율로 인한 전 세계의 서로의 경쟁 또는 네. 뭐랄까 이거 부조율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우려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근데 그런 얘기를 좀 요즘에 그 역플라자 합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단어가 예. 딱 직관적으로 이해돼서 그 단어를 네, 쓴 네. 거지 뭐 네,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이건 맞아요. 아닌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환율 문제가 하여튼 전 세계를 다 힘들게 하고 있고 미국만 조금 괜찮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뭔가 합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